안녕하십니까. 경제 매거진의 최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주입니다. 새는 돈 막아주고 환경까지 살려주는 중고용품과 재활용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재제조품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재제조품 좀 낯설긴 해요. 네, 재제조품은 버려질 것들을 다시 조립해서 성능을 복원한 것인데 정수기도 재제조품이 있더라고요. 새 것 못지않은 성능과 착한 가격까지 갖춘 재제조품 시장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선생님 혹시 재제조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대두제품이라 그러면 중고를 나란히 놓인 정수기 2대. 외관은 똑같지만 하나는 새 정수기, 다른 하나는 재제조 과정을 거친 제품이다. A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B가 좀 더 단맛? 단맛이 더 나는 것 같다 해야 되나? 확실히 더 그냥 이게 더 맛있었어요. 1시간 가까이 진행된 품질 비교.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차이가 없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 그냥 비슷한 것 같았어요. 물 맛이 비슷했어요. 차이는 별로 못 느끼겠어요. 이번엔 신품과 재제조품으로 출력한 인쇄물을 이용해 어느 게 선명한지 물어봤다. 이걸로 봤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차이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썼던 부품이기 때문에 그냥 싫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품을 한번 갈았으니까 주기적으로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품질은 비슷하고 가격은 싼데도 재제조품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편. 과연 그럴까? 제조 과정을 직접 들여다봤다. 경기도 일산의 한 공장. 영화 속 장면을 그대로 옮긴 듯한 거대 조형물들. 폐차를 활용해 만든 로봇들이다. 폐차에서 나온 고철을 이용해 적게는 30kg에서 많게는 1톤까지 종류만 40여 개에 이른다. 본인이 타던 차량에서 이 부품을 떼어내서 그걸 가지고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기억될 수 있게 돌려준다면. 그런데 이곳은 로봇 공장이 아닌 차량 재활용 센터. 국내 최대 규모로 하루 100여 대의 차량이 각 부품별로 해체되거나 수리되고 있는데 지난주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소를 잡듯이 차를 잡는다? 폐차 직전에 스포츠용 승용차를 1시간쯤 분해하자 핸들, 타이어, 차량 시트까지 다시 쓸만한 부품 50여 개가 나왔다. 지금부터 이 휠 타이어 4개 세트를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10만 원, 12만 5천, 12만 5천 원, 31만 원, 32만 원. 그러면 31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정품 세트가 140만 원 선. 중고품임을 감안해도 4분의 1 가격에 얻은 셈. 상태도 좋고 지금 뭐 휠도 그렇고 타이어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득템하고 간 셈이 됩니다. 예. 100여 종의 차량에서 나온 부품은 12만 개. 차량별, 부품별로 공장 내부에 정리해 놓으니 자동차 중고품 백화점과도 같은데 이곳에서 잘 나가는 부품은 따로 있다고 한다. 폐차에서 보물찾기와 같다는 이른바 재제조품. 완전히 부수거나 녹여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재활용이나 한번 사용한 것을 다시 쓰는 중고품과는 달리 재제조품은 수거된 부품을 분해해 세척한 뒤 일부 부속을 바꾸고 조립하는 일련의 제조 공정을 거쳐야 한다. 이 재제조품의 소비자가는 9만 원, 신품은 21만 원 정도. 보통 재제조품은 신품에 비해 30에서 최고 60% 싸게 판매되는데 과연 성능은 어떨까? 차량용 발전기의 출력 시험에선 재제조품 102A, 신품 99A로 모두 기준을 만족시켰다. 등속 조인트의 성능을 측정하는 시험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국가 품질 인증받은 그런 재제조 제품인 경우에는 신품과 동등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동차 수리 시 비싼 부품값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재제조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월 자동차 조수석 쪽이 사고가 난 김현수 씨. 정비소에 의뢰해 나온 견적은 600만 원가량. 하지만 중고품과 재제조품을 활용했더니 30%도 안 되는 173만 원에 차를 고쳤다. 인증된 부속이었던 거라는 게 가장 믿음이 됐고요. 일단은 안전성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렴하게 고칠 수 있다라고 해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가전 공장.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반환되거나 일부 흠집이 나거나 고장난 생활 가전들은 재제조품으로 탄생한다. 조심스레 분해해 깨끗이 세척하고 고장난 부품과 외관은 물론 제품의 성능을 좌우하는 필터나 회로기판 등 핵심적인 부분까지 30여 개 부품을 바꾼 뒤 엄격한 성능 테스트를 거친다. 정수기 같은 경우는 뭐 온수 테스트라든지 냉각 테스트 그리고 제품상의 기능 테스트들 제품 신품하고 동일하게 똑같은 기준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22,000대. 매출액도 200억 원을 넘어섰는데 자원과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공정 대부분이 수작업이어서 일반 제조업에 비해 3배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사용 후 제품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신품 생산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을 8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제조품 시장 규모는 8,300억 원 수준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아직은 걸음마 단계. 무엇보다 대상 품목이 적다. 자동차 내장 부품과 가전 등 재제조가 가능한 품목은 50개. 하지만 선진국은 보닛과 문짝 등 자동차 외장 부품은 물론 폭격기와 미사일과 같은 군수용품, 의료기기와 사무용 가구까지 확대돼 제품만 120여 개에 달한다. 서울의 한 카트리지 재제조 공장. 신품과 동일한 품질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 차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0년 넘게 카트리지 재제조품을 만들어 왔지만 품질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반발과 관련 부처 간 이견 차이로 정부의 품질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인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 표준 규격이 없이 생산되다 보니까 품질 격차가 엄청나게 심하고 소비자들한테 미치는 만족도라든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또한 자동차 수리 부품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장품은 수년째 품질 인증 대상에서 빠져 있다. 안전과 별 관계가 없는 외장 부품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험 비용이 5조 1천억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재제조 제품을 사용한다면 약 1조 원 이상의 사회 비용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현행 보험 규정도 재제조품의 판로를 막고 있다. 자동차 수리비 산정 기준이 재제조품인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신품 가격이다 보니 굳이 재제조품을 쓸 이유가 없는 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가해 차량 말고 이제 피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년 된 차량에도 신부품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험사의 손해율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나마 재제조품을 사용하면 수리 후에 현금으로 20%를 돌려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적용되는 품목수가 매우 적고 소비자들도 잘 모르다 보니 이용 실적은 매우 적은 상황. 내가 앞으로 보험 수리할 때 나는 제조품만 쓰겠다라고 그런 전제하에 사전 할인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이런 것들이 좀 개발이 돼서 소비자들한테 그 선택권이 좀 폭넓게. 자원 아끼고 알뜰 소비에도 기여하고 있는 재제조 산업. 품목 확대와 함께 소비자들의 관심 전환을 기대해 본다.